네, 안녕하십니까. 2023 학생부 교과 전형에 의해 강의를 맡게 된 강릉 명문고등학교 교사 진수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거의 수시도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수능을 앞둔 상황에서 현재 2학년 학생들이 앞으로 치르게 될 2023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들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지난 5월에 발표한 시행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기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대입 환경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시 모집, 진로 선택 과목의 여러 가지 표현들, 또 교과 전형의 변화, 성취도 평가 등의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는 저 같은 경우는 올해 두 번째, 이제 당장 내년에는 세 번째가 되겠죠. 교육과정의 변화라는 측면과 함께, 그리고 그에 따른 성취도 평가의 평가 방식의 변화에 대한 주목점들을 갖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대입제도의 변화,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수시들이 여러 가지 변화 요소, 수능의 변화 요소들을 가지면서 학생들이 많은 혼란을 겪었는데요. 내년에는 그러한 점들을 잘 감안하셔서 대입을 치르면서 여러 가지 결과치, 그리고 변화된 내용들을 잘 주목하면서 대입을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자, 지난해 그리고 올해까지 많은 대입제도의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한 이야기들이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부 교과 전형과 연관 지었을 때는 이 두 가지, 정시 수능 위주의 전형 확대와 사회 통합 전형의 도입, 대입 구조의 개편이라는 측면이 아무래도 학생부 교과 전형에는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확대입니다. 16개 대학을 중심으로 40% 이상을 권고했었죠. 자, 지난해 그리고 올해까지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발표하는 내용을 살펴보시면 자, 이렇게 부족분들이 있던 것들을 올해 40% 모든 대학이 16개 대학들이 모두 채우게 되었습니다. 자, 정시 40% 확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정원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시가 확대되었다는 것은 또 다른 수시나 정시의 다른 전형에서 그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를 올해 다른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 살펴보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가장 중심적인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사회통합 전형 도입 법제화의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왔는데요.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균형 전형의 확대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대상으로 10% 이상을 선발해야, 교과 위주의 전형으로 선발을 해야,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죠. 자, 올해 3학년 학생들 들여다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지역균형 전형을 통해서 꽤 많은 학생들이 추천이 되었고, 그런 대학들의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현상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내년에도 이런 부분들의 변화, 그리고 인원의 확장들 또는 수능 최저 기준의 변화 등도 예상이 되고 있고 발표한 사항들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 역시 감안하시면서 대입 전형에 대한 준비들 함께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많은 학생들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지역균형과 지역인재가 있는데 어떻게 달라요? 특히 수도권 학생들, 지방 학생들에 대한 분리된 개념 자체가 조금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 현장 또는 학교 현장에서도 이걸 혼돈하고 헷갈려하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보죠. 자, 지역균형과 지역인재 전형을 수도권 거주 학생과 지방 거주 학생으로 나누어 봤을 때 지역균형은요, 두 지역 모두 학생들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조건 하나, 학교장 추천 전형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인원의 제한이 있든 없든 학교장 추천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지역인재 전형은 수도권 학생들은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지방 거주 학생들 지원 가능합니다만 밑에 보이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홍충천권, 호남권, 강원, 제주 등을 포함해서 본인이 속해 있는 지역의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그 대학에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올해 대입 전형의 주요 특징, 물론 다른 시간에 많은 선생님들이 언급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주요 포인트로 보는 것들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수도권 정시 모집, 아까 보셨죠? 16개 대학 중심으로 40% 이상의 정시 모집 인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도권 대학들은 정시 쪽에서 인원을 증가시켰다는 요소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우리 지방 학생들이죠. 비수도권 대학들은 아무래도 인원 선발의 여러 가지 난맥상 때문에 수시 모집의 인원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2학년 학생들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수도권인지 또는 비수도권인지를 확인하시고요. 거기에 맞는 지원 전략, 거기에 맞는 학습 방법들을 구성하시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런 모집 인원의 증가 변화 추세 또한 함께 고민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여전히 수시 모집은 학생부 위주로 가죠.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아무래도 오늘 교과 전형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고요.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로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논술 위주 많은 학생들이 준비하기도 하고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교육부의 정책 기조 안에서 모집 인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올해 대입환경의 포인트를 내년 것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런 정도가 얘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2015 개정교육과정 적용 때문에 문이과가 통합되어 있고요. 진로 선택 과목들이 이제는 성취도 평가를 통해서 각 대학에서 반영하는 방식들, 이것들의 유불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인구 감소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과 올해 입시 결과, 작년에는 감소했습니다만 올해는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조금 증가하는 추세, 그러나 학교별 지역별 감소의 추세가 다르기 때문에 대학별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면서 입시 결과 분석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선생님들 상담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수도권의 정시인원 증가 아까 살펴봤고요. 올해 또한 지역균형 전형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가지는 지원율이라든가 또는 경쟁률, 충원 합격 등의 변화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지난해 올해가 되겠죠. 올해가 2022에서 어떤 결과치도로 나오게 됐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종합전형입니다만 블라인드 평가 서류 간소화로 인한 변화 또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학생수 감소 얘기 많이 합니다. 어떤 영향 끼칠까요? 이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학생수 감소. 뭐 일어나죠? 당연히 지원하는 인은 줄겠죠. 경쟁률의 하락이 이뤄질 겁니다. 또 앞에서 살펴본 대로 개정 교육과정의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서 선택 과목들이 많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었고요. 재학생의 내신 성적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 인원의 감소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결실에 따라 그 변화의 폭은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수능 인원이 적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등급별 인원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로 인해 체제 충족이 어려워진다는 것 또한 지원 전략의 하나의 부분들로 구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고민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수도권 대학의 정시 인원은 늘었다고 하는데 지원자는 과연 얼마나 확대가 될까에 대한 고민도 함께 고민하면서 수시 지원 전략을 구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대입 전형 유형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요,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그리고 정시의 수능 전형으로 나뉘는데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것은 바로 교과 성적과 수능 최저 일부 대학이 적용되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자, 교과 전형의 유형을 좀 살펴보면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부 100, 학생부 면접, 학생부 서류인데 궁금해져요. 학생부 면접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서류는 뭐지? 종합전형이 아니자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지역균형 전형이 도입이 되면서부터 올해도 살펴보고 내년도 살펴보시면 꽤 많은 대학들이 단순하게 교과 성적이 아니라 학생들의 선택과 평가를 함께 들여다보겠다. 유리한 성적만 찾는 거 우리는 용납하지 않겠어. 얼마나 제대로 된 선택을 통해서 얼마나 열심히 충실하게 공부했는가를 살펴보겠다라는 지점입니다. 올해도 있었고요. 내년에도 일부 대학들, 건대나 경희대 같은 대학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제도가 된다는 것. 그래서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학생부 구성에 대해서는 좀 더 유의를 하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교과 전형의 특징 살펴볼까요? 우리 학생부 위주 전형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학생부 종합에서도 교과 성적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거든요. 어떤 기준일까요? 네, 교과 성적을 50% 이상 반영하는 전형을 우리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그렇지 않은 전형을 종합 전형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특징, 대학별 내신 방법이 달라요.
우리 흔히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 몇 등급인데 어느 대학 갈 수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등급은 같더라도 대학의 방법에 따라서 환산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들 함께 고민해 주셔야 되겠고요. 경쟁률이 전반적으로 낮고 충원율이 높다는 특징 가지고 있고요. 수능 최저 기준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 충족 여부가 합불의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까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등급 아닙니다. 대학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등급을 통한 환산 점수라는 것들을 지원의 기준으로 삼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023 여러분이 지원하게 될 2023의 학생부 교과 전형은 어떤 특징을 지니게 될까? 올해 발표한 시행객들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모집 인원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거고요. 수능 최저 기준이 강화되거나 또는 새로 만들어지거나 또는 변화된 요소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는 지점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지난해 결과를 감안하실 때도 지난해 최저 기준과 올해가 달라졌다고 한다면 그 변화에 따라서 결과치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까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균형 전형 고교별 추천 인원이 많은 대학에서 확대되고 있다는 측면이 있겠고요. 올해부터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대학별 진로 선택 교과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죠. 교과 전형에도 서류 종합 평가가 또는 교과 평가가 도입되기 시작했다는 것들, 이런 대학들을 확인하시고 서류에 대한 준비들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올해 경쟁률 주요 대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대부터 많은 대학들이 이렇게 쭉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아무래도 이 교과 전형이 우리 지역균형 전형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추천이라는 측면에 의해서 많은 대학들이 경쟁률이 상승한 효과들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추천 인원에 따라서 또는 전형 요소에 따라서 지난해랑 단순 비교했을 때 떨어지는 대학들도 일부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경쟁률은 올라갔다라는 것. 그래서 지역균형 전형 신설로 해서 모집 인원의 확대가 경쟁률의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것들, 또 대학이 가지고 있는 전형 요소나 이런 전형 조건의 변화 영향으로 해서 대학별 경쟁률들이 많이 변화됐다는 것들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2023 전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과 전형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지난해에 비해서 우리 앞에서 살펴봤듯이 교과 전형 모집 인원이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들인데 특히 비수도권 대학들에서 이 규모들이 아무래도 수시에서 확대라는 측면에서 맞물려서 인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수시 전형의 우리 한번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볼까요? 전체적인 인원은 증가해, 감소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앞에서도 얘기 드렸듯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모습은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수도권 보시면 종합 전형의 비율이 좀 더 높습니다. 반면에 비수도권 교과 전형의 비율이 높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학생들의 지원이 적을 수밖에 없는 지방권 대학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선발이 또는 학생들이 지원하기 쉬운 전형 요소를 구성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 전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게 됩니다. 자, 이것을 좀 상세화시켜 봤습니다. 두 개 연도, 올해와 내년 연도를 좀 비교해 봤는데요. 교과 전형, 수도권, 비수도권, 전반적인 증가 추세,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비수도권의 교과 전형의 증가 추세가 좀 더 두드러진다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수도권 대학은 아무래도 정시 유지의 대학들이 많아지면서 다른 전형들의 증가 비율이 비수도권 대학보다는 조금 낮다라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 소재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율은 32.5%, 비수도권 대학들은 67.7%, 거의 2배 이상의 차이를 가지고 선발되고 있다는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내가 주로 어느 대학을 타겟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 결정이 지어진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의 비율도 반드시 확인하시면서 지원 전략을 구성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의 모집 인원의 규모 변화를 서울권을 통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교과 전형의 수도권 대학은 서울권 대학은 대체적으로 지역균형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폭들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여전히 유의미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그 변화가 단순 대학 전체가 아니라 학과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요소들이 나타나는지를 함께 살펴보시는 것 또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수시 모집의 인원의 수도권, 서울권 대학의 변화는 정시 모집의 규모 확대로 인해서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들까지도 확인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수능 최저 기준의 변화를 좀 살펴봤는데요. 모든 대학을 살펴보기보다는 저희가 좀 중심으로 봤던 대학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같은 경우는 인문자원, 2022년도보다는 완화시키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성대도 좀 변화를 가지고 있고요. 중앙대도 전반적으로 좀 완화 추세를 갖고 있다. 탐구 과목도 좀 다루고 있는데 다만 중대 이 완화 기준은 코로나19 완화 이전의 기준, 최초에 발표났던 2021을 기준으로 판단한 내용이라는 것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지역균형 전형 변화 2023, 2022로 좀 나눠봤는데요. 눈에 띄는 변화는 모집 인원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추천 기준의 인원이 많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대체적인 성대, 연대, 고대 쪽은 많은 변화 없고요. 성대 같은 경우는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가 되겠죠. 학교정 추천량은 4%였는데 올해는 10%. 어떻게 본다면 거의 사실상 지원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들로 판단할 정도로 인원 규모 확대됐고요. 중대도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화 여대 5% 최대 10명에서 제한 없음으로 변화했고요. 경희대 또한 계열별 인원에서 전체 5%로 변화시키면서 그 추천 인원 확대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양상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기준들을 보셔야 되겠고요. 왜 인원이 변화된 것이 중요하냐? 당연히 올해 결과와 내년의 결과의 변화가 예상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시면서 인원의 변화 확인하시고 2022 결과들을 나중에 확인하시면서 변화된 요소를 가지고 결과 예측을 담임 선생님과 함께 해보실 필요 있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자, 지역균형 초점연대 확대를 조금 더 정리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고교별 경희대 5%로, 성대 10%로, 시립대도요 8명으로, 중대도 20명으로 확대하면서 그 인원의 변화가 많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값도 2023과 2022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들 꼭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균형의 인원의 확대는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자, 대체적으로 올해 저희들이 한번 추천을 해봤습니다. 각 학교마다 양상 달라질 수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인원의 확대를 본다면 2022만 놓고 보더라도 추천이 가능했던 인원이 2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제한의 인원이 대학이 200명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추천할 때 혼란을 겪었던 것들은 이거죠. 과연 저 대학에 어느 성적대까지 추천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 200명을 놓고 보더라도 한 20%만 추천을 하더라도 40등. 그럼 한 학교에 40등 정도의 성적은 한 3등급대가 유지가 됩니다. 과연 그 학생들이 추천을 받았을 때 경쟁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강했었고요. 아마 이거는 올해 결과들을 보면서 내년까지 각 학교의 고민들로 이어질 것들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풀의 한계 때문에 결국은 중복 합격자가 다수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내게 될 거고요. 그것들은 각 대학의 충원율로 이어질 것 같다. 그렇다면 의외의 결과들이 올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들이 과연 내년 대입에 참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충원율이 한다는 것은 밑에 있는 대학을 쓰기보다는 위의 대학을 충원 합격을 바라보면서 공격적인 지원 전략을 구축하시는 기반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꽤 큰 매력적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은 듭니다. 어쨌든 올해 결과들을 좀 감안하시면서 내년 지원 전략을 구축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추천 전형과 비추천 전형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2022 전형인데요. 보이시나요? 예년에는 대체적으로 추천 전형의 경쟁률이 비추천보다 다 낮았었어요. 근데 올해 추천 전형의 경쟁률이 오히려 비추천 전형보다 올라가는 대학들도 일부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인원 제한이 없었던 건대를 필두로 한 대학들이 되겠죠. 자, 이것들의 의미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역균형 전형으로 인한 경쟁률의 변화를 좀 고려하시고요. 그 경쟁률을 통한 지원의 유불리가 올해 어떤 양상으로 변화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구축해 보시면서 내년 지원을 신중하게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아까 대학별 환산 점수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등급이 아니죠. 자,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어떤 사례 1, 2 학생이 있습니다. 평균 2.0. 그럼 우리 둘 다 등급이 같네, 비슷하겠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대학별 등급에 따른 어떤 대학의 환산 점수를 가지고 한번 환산을 했더니까 같은 2등급 학생의 사례 1 점수는 475점. 사례 2 학생은 같은 2등급인 때에도 불구하고 470점의 점수를 기록하면서 환산점은 사례 1 학생이 훨씬 더 유리해지는 구조를 지니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여러분들이 내년에 2차 지필평가의 상담은 결국 교과 전형은 환산 점수를 통해서 학생부 종합은 성적 변화라든가 전공 연계 과목의 이수 여부나 평가 여부를 통해서 살펴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자, 여기에 하나 대학을 제가 더 가져와 봤습니다. 외대인데요. 자, A 학생, B 학생 보세요. 자, 국어 과목이라고 칠게요. 둘 다 2등급입니다. 근데 한 학생의 원점수는 90점, 학생의 원점수는 89점. 1점밖에 안 나는 원점수의 2등급을 동일하게 취득한 학생인데 환산 점수가 이상합니다. 그 구조는요, 바로 외대가 등급과 원점수의 유불리를 이원화시켜 놨습니다. 너에게 좀 더 유리한 구조를 가져가! 라는 구조가 되는 거죠. 즉 90점을 받은 학생이 2등급의 환산점을 가져오는 구조가 아니라 원점수 90점에 따른 환산 구조를 갖고 오는 방식. 무려 원점수 1점밖에 차이가 안 나고 동일한 등급인데도 불구하고 환산 점수는 10점이 넘게 벌어지고 있죠. 유불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강조드립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등급 아니고요. 대학의 환산 점수 방식에 따른 유불리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로 선택 과목 유불리 얘기 드렸죠. 자세한 내용은 그 반영 비율이나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대입정보 19 이번에 포털 어디가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2022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과 반영하지 않는 대학의 전국적 비율로 봤을 때는 절반,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반영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지원 유불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것까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쟁률 보세요. 경쟁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교과 전형의 경쟁률, 종합 전형이나 논술과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랬죠. 물론 올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역 균형으로 인한 경쟁률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양상의 변화는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교과 전형보다는 종합, 그리고 논술 전형의 비율 훨씬 더 높다라는 것들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균형의 영향으로 올해 경쟁률은 지난해와는 조금 더 다른 양상. 아마 내년은 또 달라지지 않을까? 확대가 됐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충원율에 대해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습니까? 교과 전형. 지역을 막론하고 대체적으로 교과 전형의 충원율이 높습니다. 그 이유 뭘까요? 교과 전형을 대체적으로 안정지원 전략으로 많이 구사해서 그렇습니다. 안정권 대학 만들어 놓고요. 이때 때문에 빠져나가니까 학생들 많이 충원 합격하겠죠. 그러나 올해 지역균형 전형 선발 양상 달라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교과 전형을 상향 지원에 한 장의 카드나 두 장의 카드로 지원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라는 것들까지 감안해 주는 지원 전략 조금 더 구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자, 저희 지역인데요. 좀 쉽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상위권 대학 학생들 너무나 결과들 뻔한데 강원대, 우리 중위권 학생들이 서울 경기 학생들도 많이 지원을 하죠. 자, 최저 1년입니다. 최저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나 한번 보셔요. 3년도 2020 아직 발표 안 났으니까요. 충원율에 따라서 평균 등급. 강원대 정도만 되더라도 보통 3, 4등급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죠. 그런데 최하 등급 보십시오. 평균 등급이 4등급 대 후반에까지 형성이 됩니다. 자, 차이는 어떻습니까? 역시 더 낮아지고 있는 현상들 나타나고 있고요. 충족률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상대적으로 교과 전형의 충원율은 상당히 100%를 넘어가고 있는 구조들도 보이죠. 자, 그럼 이걸 과로 한번 쪼개봤습니다. 대학에서 공개한 정말 마지막 자료입니다. 자, 가문학과 높아요. 네. 그런데도 국립대학인데 2.4등급 결코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영 보세요. 와, 경영 핫한 학과인데도 6.29 학생이 최저를 통과해서 합격해버리는 양상. 기계응용 꽤 유명하죠. 이 자연계 속에서. 그런데 보세요. 평균 등급 4점대, 최고 등급 2점대인데 최등급 6등급 학생도 붙어요. 영어 교과입니다. 강원대 국립대 4번대예요. 그런데 5등급 학생이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능 최저 기준과 교과 전형의 충원율은 결과치에도 얼마든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들을 감안하시면서 좀 더 공격적이고 좀 더 세밀한 지원 전략을 잘 짜셔서 내년 결과 전형들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 한 가지 강원대 가지고만 팁을 좀 드리면요. 강원대가 올해부터 일반 전국 단위 일반 전형과 강원 지역의 지역인재 전형이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올해 그러다 보니까 강원 학생들이 지원하는 지역인재와 비율들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럼 거꾸로 뭘까요? 일반 전형 학생들 꼭 우리랑 무슨 상관이 아니죠. 지역인재 전형의 최저가 조금 더 낮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학생들이 일반과 지역이 됐을 때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양상들 일어날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일반 전형의 충원율이 예년보다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생겼으니까 각 대학의 이런 변화들 또한 함께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자, 면접 얘기하는데요. 아까 우리 학생부 교과 전형에 면접 들어간다고 했죠. 교과 전형에 무슨 면접이 영향이 클까? 글쎄요. 명지대에서 발표한 자료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학생부 객과 교과 면접 전형 2단계에서 물론 2단계를 통과해야 됩니다만 면접의 30% 영향력 보세요. 충원율 달라지고 있고요. 합격자 평균의 편차도 달라집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위 한 30%, 20% 정도로 평균적으로 보면 그 학생들은 그 위에 있는 학생들의 성적을 뒤집어 버리고 합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면접의 변별력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내 내신이 조금 부족한 영향력이 있다고 한다면 수능 최저와 함께 면접의 변별력을 가지고 공격적인 지원 전략, 적극적인 지원 전략 한번 구성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과 전형의 지원 전략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고3 학생 수 감소했습니다. 경쟁률 감소할 거예요. 또한 각 학교 학생 수가 감소했고 또 선택 과목으로 인해서 이수 학생들이 감소했어요. 교과 성적 당연히 결과치가 하락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인문계열 학생들은 통합 선출로 인해서 자연계열 학생들에 비해서 불리합니다. 그렇다면 각 대학의 인문계열 학과들의 성적은 예년보다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을 안고 간다는 것들까지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들은 선택 과목과 계열 통합의 유불리와 함께 언급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조드렸죠? 등급 아닙니다. 환산 점수 꼭 기억하시고 환산 점수 어떻게 계산해요? 그거 계산기 두들겨야 되냐? 아니요. 선생님 상담 가면 대기업 대입 상담 프로그램에 정말 자세하게 안내되고 있고요.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 있어도 여러분이 성적 입력하시면 환산 점수 통해서 얼마든지 비교 가능하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면접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거죠. 대학별 고사 필요하고요. 그것 또한 내신의 분리 극복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볼까요? 자, 2022 결과를 보면서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지역균형 전형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 왜? 상위권 대학도 이제 종합전형 꼭 안 쓰셔도 돼요. 얼마든지 내가 서류가 부족한데 내신은 뛰어나 그리고 수능 최저는 자신 있다고 하신다면 서울대는 안 되겠습니다만 나머지 대학들 얼마든지 교과정으로 지원 가능하니까 그런 적극적인 요소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렸죠. 안에도 서류와 교과 평가가 있습니다. 그것들도 보는 대학이 있어요. 내가 서류가 부족하다면 잘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런 대학들은 좀 피하면서 교과 배액 대학들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수능 최저 기준 많이 변화됐다 그랬죠? 자, 만약에 내가 안정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면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대학을 고려하셔도 돼요. 그런데 내가 교과 전형을 통해서 한번 상향 지원을 해보겠어라는 고민을 하신다면 최저 기준을 통해서 아까 강원대 사례처럼 오히려 낮은 등급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아주 적절한 지원 전략 아이템 될 수 있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원 선택 과목 반영 방법 유불이 있다고 했죠? 요거 여러분들 대입정보 2023, 대입정보 19에 상세히 안내되고 있으니까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방의 학생들, 여기 앞에서 언급 안 됐습니다만 지역인재 전형이 수능 최저도 많이 완화됐고요. 많은 인원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핫한 학과들이죠. 의치한 약대 수의학과를 고민하는 친구들은 지역인재 전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지원 전략이 되지 않을까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생부 교과전형 2023에 대해서 환경의 변화 그리고 교과전형의 특징, 지원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말씀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대입정보 19책자에 상세하게 잘 안내되어 있고요. 이미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어머님, 아버님, 학생 여러분들 꼭 보시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서 내년에 대한 대비 함께 고민하고 진행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뭐 학생들 코로나 주사도 맞고요, 독감 주사도 맞고요, 많이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아마 중간고사, 1차 지필평가도 끝난 학교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겨울이 다가옵니다. 열심히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이제 위드 코로나 시기에 좀 더 많은 학교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생활과 지원 전략 고민하시면서 정말 많은 고민들 그리고 상담 통해서 좋은 지원 전략 구성하시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들 하시고요. 내년에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